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낙관론이 대세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AI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고평가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더불어서 나스닥도 올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 전망이 들쑥날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자 어떤 뷰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 확률이 낮다라고 보는 분들의 뷰는 지금 예금 인출이 상당히 둔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입니다. 급자락 보면 예금 인출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 그 둔화 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 지금 예금이 인출되는 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대출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대출은 사실 뚜렷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살짝 잡혔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바닥이 코로나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면서 낮은 경기 침체 확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경제 지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또 하나는 ISM의 PMI 지표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먼저 컨퍼런스 보드 살펴보면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했던 소비자 신뢰 지수도 102.3으로 전달치보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소비 심리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지표이긴 한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오늘은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차트를 발표를 하는데요. 보시는 차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23년 4월 12일 기준으로 컨퍼런스 보드에서 12개월 이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현재 99%의 확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심리지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컨퍼런스 보드가 보고 있는 뷰는 현재 경제 악화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더욱 심화되고 확산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23년 중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 구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GDP 성장이 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3분기, 올해죠. 3분기부터는 연속으로 감소하고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지금의 금리 인상과 긴축 통화 정책을 감안을 해보면 23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0%에 가깝던 경기 침체 확률이 22년 4월 30%로 오르더니 그해 5월 5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99%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88년 이후부터 컨퍼런스 보드가 경기 침체 확률을 40% 이상 예상한 결과 항상 경기 침체를 동반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컨퍼런스 보드가 현재의 확률을 99%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높은 확률이 지금 계속 높은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ISM의 PMI,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ISM의 PMI 보시면 46.9가 나왔죠. 한마디로 경기 침체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PMI가 7개월 연속해서 50을 하회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신규 주문 지수 또한 42.6으로
지난 직진달보다 반등을 하던 모습이 지금 빠르게 1개월 만에 다시 하락으로 반전된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공급업체의 납품 지연 관련돼서도 지금 3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가까운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경제가 약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의 연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모델을 사용하는 그런 차트고요.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 확률을 산출한 겁니다. 24년 5월 경기 침체 가능성을 70%를 넘게 보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뉴욕 연은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모델이고요. 한마디로 뉴욕 연은은 12개월 후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가 넘어가는 순간 60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기 침체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달 5월에 50%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해서 7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차트는 미국 국채 스프레드죠. 3개월물과 10년물 스프레드를 활용해서 뉴욕 연은이 이렇게 산출하는 산식이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 3월 58%에서 지금 현재 더 높아진 70%를 기록했다라는 거고 이게 82년 만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와 같은 차트인데요. 좀 더 직관적인 내용이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25% 더 낮췄습니다. 더 낮췄고요. 지금 원인으로는 은행 예금의 유출이 둔화되고 있고 대출 물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역은행들이 주가가 안정됐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는 35%를 추정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제프리 건들락이라든지 몇몇 주요 인사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더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폿 엘리엇 싱호 회장도 헤지펀드 최대 회장이었죠. 현재 경기 침체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재무부의 부채 한도 협상 이후 TJ 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지금 최근 공시가 나왔는데 6월 말까지 4,250억 달러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MMF의 영래포에서 지금 채권으로 이동을 하기보다는 지급준비금에서 빠져나가 유동성의 위험을 높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영래포의 이율이 5.05%죠. 근데 지금 T-bill 같은 경우 1개월물이 5.2를 넘어설 겁니다. 채권이 더 높긴 하지만 영래포라는 게 또한 오버나잇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단기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빠르게 MMF 자금이 채권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지급준비금에 있던 부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한 유동성 축소가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금 이게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죠. 22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꾸준히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감산을 연장하기도 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7월에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유가 하락세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하게 보는 실물 경제의 침체, 수요 둔화를 엿볼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소비자, 생산물 관련된 공장의 신규 주문건입니다. 차트 보시면
22년 6월 이 부분이죠. 22년 6월 이후부터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뭐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약간의 재고 조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추세가 여전히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결국 이런 흐름은 수요가 약해지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주문이죠. 소비자 생산을 위한 공장들의 신규 주문이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 구간으로 감소하는 그런 기간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이 딱 그 토입에 들어섰죠. 이미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영역으로 감소를 했고 생산조차도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약한 수요를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CPI 예측치를 좀 보시면 5월에 4.1%, 6월에 3.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저효과로 인해서 6월까지는 어느 정도 3% 초반대까지는 무난하게 CPI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일부 시장에서는 2% 후반을 이야기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6월까지는 CPI가 무난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7월부터가 이번 인플레이션의 본격적인 성적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때 가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S&P 500 선물 현재 순매도 포지션이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숏으로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07년도 이후부터 쭉 봤을 때 가장 높은 순매도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유념해서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캐펙스 지출을 한번 살펴보면 골드만삭스에서의 자료고요. 대출 수요와 자본재 주문 등 한 15가지 요소를 믹스해서 이 캐펙스 트래커라는 지수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간혹 미국이 IRA 법으로 인해서 투자가 화랑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공정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남색으로 된 게 지금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고요. 이 뜻은 자본 지출, 투자가 줄었다라는 뜻이죠.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실 지난 분기 GDP, 장비 관련된 지출이 마이너스 7% 정도 감소했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기업들은 자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단순히 IRA 법 하나로 드러날 것이라고 단조롭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그 따라서 긍정적인 전반적인 강세장을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캐펙스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GDP 항목에 있는 고정 투자 부분 있죠. 비주택용 자본 지출 이 부분입니다. 결국엔 이것도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인 자료를 쭉 한번 살펴보면 지금 캐펙스 지출 빠르게 줄고 있고 그리고 숏 포지션 상당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많죠. 그리고 CPI는 빠르게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소비재 관련된 신규 주문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여지고요. 소비재 관련해서 생산과 이런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고 유가 지난 6월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CJ 계좌의 잔고를 채우기 위한 T비일 발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가 예상이 되고 다만 골드만삭스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 컨센은 한 35% 정도고 제프리 건들락이라든지 헤지펀드, 포렐리엇 칭호 회장 등등은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뉴욕 연준의 경기 침체 확률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장단기 스프레드 차로 인한 기본 모델을 활용을 하는 거고 더불어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침체 확률 또한 99%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낙관론이 지금 많이 확장되고 대세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시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 한두 종목이 주도하고 있으면서 끌어올린 지수, 글쎄 그런 따뜻한 온도가 확산되지 않는 한 대세 상승 국면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매크로 관련된 숫자나 지표가 그렇게 여전히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이런 시기에 굳이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라면 그때보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한번 관련된 자료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